안녕하세요. 주채기입니다. 오랜만에 오픽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픽 시험 준비하면서 스크립트 통째로 외워본 적 다들 있으시죠? 근데 정말 완벽히 외웠는데도 시험 결과는 어떠셨나요? 저는 늘 IH만 나왔습니다. 진짜 1년이 넘도록 13번의 시험 동안 IH만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아직 스크립트 연습이 부족하구나 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렇게 어리석게 1년 넘게 공부했을 때쯤 저는 결국 저의 문제점을 깨달았습니다. 참고로 전 이것을 깨닫고 공부법을 바꾸고 나서 단 2번의 시험 만에 AL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IH 지옥에서 벗어나서 AL로 갈 수 있었던 그 키포인트, 외운 T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남의 스크립트는 내 경험담이 아니기 때문에 공감하기도 어렵고 그 한 줄 한 줄 외운 걸 억지로 생각해내서 말하는 거여서 웬만한 연기자가 아닌 이상 그걸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게다가 한국어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활용하고 싶다면 적어도 내 경험을 기반으로 직접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내 실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하면서 뭔가 그때의 상황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도 있고 잘 외워지는 건 물론 감정까지 잘 실려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대부분의 네이티브도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말을 잠시 멈추거나 막 버벅거리기도 해요. 대답을 하기 전 그리고 대답을 하는 도중에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필러를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let me think, give me a sec 와 같은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한국어로 대화할 때도 그렇잖아요. 뭐였더라? 그게 그니까 이런 식으로 한국어 네이티브인 우리도 이렇게 자주 버벅거립니다. 게다가 어떤 문제는 완벽하게 대답했는데 또 어떤 문제는 너무 막 버벅이는 모습을 보인다면 오픽 채점자는 스크립트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더라도 모든 질문에 일관된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대답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버벅거리더라도 well, I mean 과 같은 필러를 사용하며 답변을 이어가는 모습이 훨씬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벤져스 영화를 100번은 봤을 만큼 정말 좋아해요. 여러분, 제가 어벤져스의 빅 팬이라는 게 혹시 느껴지셨나요? 좀 애매하죠? 아니, 아예 그렇게 안 들리지 않았나요? 왜냐면 완전 영혼 없었으니까.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저는 어벤져스 영화를 100번은 봤을 만큼 정말 좋아해요. 이번엔 제가 어벤져스 팬이라는 게 조금은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아무래도 두 번째 말했을 땐 100번이라는 단어에 강조하고 또 정말이라는 부사에도 강조를 했어요. 즉, 제 발화에 감정을 넣은 거예요. 감정이 들어가면 억양이 완전 달라져요. 첫 번째 발화를 했을 때처럼 답변의 내용과 내 감정이 막 분리되어 있으면 오픽 채점자도 우리의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외운 문장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영어로 한다면 이런 느낌? I love the Avengers movies so much. I've probably watched them 100 times. I love the Avengers movies so much. I've probably watched them 100 times. 마치 책을 읽는 것처럼 발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속도 변화가 없고 강조나 강세가 거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스크립트를 단순히 외운 분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죠. 우리가 실제 대화할 때를 잘 생각해보면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면 말의 속도가 느려지기도 하고 할 말이 막 갑자기 생각나면 말이 빨라지기도 해요. 또한 중요한 부분은 목소리가 커지거나 감정이 더 담기면서 톤이 바뀌기도 합니다. 실제로 AL 답변의 특징을 보면
처음에는 조금 느렸다가 갈수록 빨라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잘 안 나서 느리게 시작했다가 이제 할 말이 생각나면 점점 빨라지는 겁니다. But now I feel like there are many days when the weather forecast is quite wrong. Because, even the other day, I heard it wasn't gonna rain, but it suddenly rained in the evening, which was so annoying because I didn't have umbrella at the time. Anyways, I really hate this situation and 그런데 단순히 외워서 답변하는 분들의 특징은 계속 빠르거나 아니면 처음엔 빨랐다가 갈수록 느려집니다. 빠르게 발화하는 이유는 자신 있는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그냥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빨리 이 문제를 해치워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유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빨라졌다 느려지는 이유는 외운 답변의 첫 문장은 바로 생각나니까 빨리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스크립트 뒷부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느려지고 버벅이고 그렇게 흐지부지 답변을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스크립트를 활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천천히 말해도 감점당하는 건 없으니까 생각이 너무 잘 날지라도 좀 여유를 가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지금까지 외운 T의 특징들을 알아봤으니 해결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남의 스크립트를 외우는 게 문제였으니까 내 경험담으로 스크립트를 만드는 게 해결법입니다. 간단하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여러분의 경험담을 기반으로 직접 스크립트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은 AI 번역기도 잘 돼 있어서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겨우 10대 개의 스크립트로 전체 오픽 질문에 돌려막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궁금하시면 오른쪽 위에 뜨는 영상을 한번 참고해보세요. 그런데 사실 AL을 목표로 한다면 스크립트 공부법은 딱히 추천드리지 않아요. 준비된 답변은 어떻게든 티가 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저는 단계별 키워드 공부법을 추천합니다. 총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주제 단어 하나만 적기. 첫 번째 단계는 오픽 질문 옆에 주제 단어 하나만 적어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엑셀에 오픽 질문을 적고 그 질문 옆에 삼겹살이라고만 적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만 보고 오픽 답변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만약 이 삼겹살 단어 하나만으로 입도 뻥끗하기 어렵다면 그 다음 2단계로 넘어가세요. 2단계는 메인 포인트의 키워드를 적어두는 겁니다. 오픽 노잼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답변 구성의 핵심인 메인 포인트의 중요성에 대해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2갈씩 답변을 구성하는 메인 포인트와 바디 중 이 메인 포인트에 키워드만 적어 놓는 겁니다. 즉 주제와 주제에 대한 나의 감정 그리고 이 감정에 대한 이유를 써놓으면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삼겹살 너무 좋았음 싸서 라고 적어둘 수 있겠네요. 사실 오픽 문제를 듣고 NP만이라도 완벽하게 생각해낼 수 있다면 바디를 말하는 건 진짜 정말 쉬워져요. 그냥 이 NP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만 좀 더 설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보통 이 2단계 방법으로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아직도 오픽 질문들 들으면 NP부터 바로 떠오릅니다. 어쨌든 이 2단계 방법도 어렵다면 다음 3단계, NP뿐만 아니라 바디에 대한 키워드도 적어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삼겹살, 너무 좋았음, 싸서, 그리고 바디에 대해서는 퀄리티에 비해, melted, come back again. 이런 식으로요. 이 단어들만 보고도 이제 바디에서 어떤 식으로 이 식당에 대한 경험을 설명할지 벌써 내용이 좀 보이시죠? 그럼 제가 한번 이 키워드들로 답변해 볼게요. 어제 친구랑 삼겹살을 먹으러 한 식당에 갔어요. 근데 가격이 너무 싸더라고요. 그래서 그 식당 전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단 고기 맛이 정말 미쳤어요. 진짜 퀄리티에 비해 가격이 너무 싸더라고요. 저희는 진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기 맛이 완전 입안에서 녹는 것 같았어요. 친구랑 저는 너무 만족스러운 식사를 했고 우리 둘 다 여기 무조건 다시 와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떠세요? 단 6개의 키워드만 보고 이렇게 답변 하나가 뚝딱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첫 번째 단계로 도전을 해보세요. 그리고 잘 안 되면 그때 2단계, 3단계 방식으로 키워드를 좀 더 늘려가면서 연습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키워드를 다시 줄여가면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도 보지 않고 답변해보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냥 솔직한 답변만 하면 됩니다. 아까 외운티 예시로 보여드렸던 문장 기억하시죠? 저는 어벤져스 영화를 100번은 봤을 만큼 정말 좋아해요. 이 문장을 굉장히 영혼 없이 말했었는데요. 만약 제가 정말 100번이나 어벤져스를 봤을 정도로 팬이라면 이렇게 그냥 책 읽는 듯한 억양은 절대 나올 수 없겠죠. 막 신나서 뭔가 흥분하는 듯한 그런 감정이 저절로 실렸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굳이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영화 개봉했을 때나 한 번씩 봤을 정도의 팬이라면 그냥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 정도가 내 팬심이니까 그에 맞는 감정이 발화에 실릴 거고 억양도 그에 맞게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도 내 경험담을 기반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그게 이것 때문이에요. 진짜 내 얘기를 할 때 감정이 가장 쉽게 실리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다른 사람과의 차별점을 두려고 뭐 F워드나 아니면 같은 욕설을 일부러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욕을 써도 고득점을 받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원래 욕을 안 하는 사람인데 일부러 욕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본인의 언어 습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그 영어 욕도 굉장히 어색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언어 습관을 보여주는 게 외운 티가 안 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한국어 답변처럼 자연스럽게 말하기 이거 하나로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영어에 따로 정해진 억양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한국어도 막 사람마다 말투가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영어를 할 때도 뭐 일부러 누군가의 영어를 흉내내지 않고 그냥 제 한국어 말투대로 했어요. 그게 바로 가장 자연스러운 나의 말투니까요. 뭐 누군가는 오픽 시험을 볼 땐 좀 더 오버스럽게 말하고 막 과장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그게 너무 어색하게 들린다면 오픽 채점자는 오히려 이 사람 외워서 말하고 있네 라고 느낄 수 있어요. 제 원래 말투는 사실 지금보다 톤도 좀 낮고 굉장히 차분한 편이에요. 지금은 뭐 유튜브 영상 촬영이라 평소보다 톤을 조금 올리고 텐션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노잼이면서 잔잔한 저의 말투로도 AL은 충분히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어 말투대로 말하는 영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어제 친구랑 삼겹살을 먹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I had 삼겹살 with my friend yesterday. Oh, it was so delicious. 제 한국어 문장에서 억양이 좀 올라간 부분이 삼겹살과 진짜 이 부분이었죠. 영어 문장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I had 삼겹살 with my friend yesterday. Oh, it was so delicious. 같은 단어에서 제 인토네이션이 변한 게 들리시나요? 여기서도 솔직한 답변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말하는 문장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상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제 경험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나만의 말투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진실된 감정이 내 발화에 그냥 저절로 들어가집니다. 그럼 버벅이는 상황도 한번 해볼게요. 오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자연스러움이죠. 완벽한 문장만을 말할 필요는 없어요. 실제 대화처럼 약간 버벅이거나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감점 요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오픽 강사들도 필러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라고 권장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필러를 써도 되는 걸까요? Well, I love to eat, you know. Especially, I mean, I really like 삼겹살, you know. 이런 식으로 필러를 남발하면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들리고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한국어로 먼저 말해보고 그 다음 영어로 바꿔볼게요. 전 먹는 걸 정말 좋아해요. 특별히 삼겹살. 삼겹살을 정말 좋아합니다. I really love to eat. Especially, what's it called? 삼겹살. I really love 삼겹살. 이렇게 한국어로 먼저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필러를 사용한 문장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번역이 어렵다면 AI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오픽 공부법 영상을 예전에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저는 한국어로 오픽 답변을 먼저 해보라고 권장드리고 있죠. 한국어로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지 않는데 영어로 제대로 나올 리가 절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로 답변을 할 때 뭐였더라 같은 말도 전부 받아 적으세요. 그게 본인의 현재 말투인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 팁이 있는데요. 한국어 답변을 할 땐 존댓말로 해보세요. 저는 반말로 오픽 답변을 하면 그 오픽 답변이 되게 어색하게 들리더라고요. 진짜 외운 티를 없애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아무래도 시험장 안에서는 실제 친구가 아니라 오픽 채점자한테 평가를 당하는 느낌이다 보니 저는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외운 티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오픽 시험은 내가 얼마나 유창하게 외운 문장들을 읽는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자연스럽게 실제 대화하듯 영어를 구사하는가를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스크립트가 아닌 나만의 이야기를 하고 뭔가 억지로 꾸며낸 감정이나 억양 대신 진짜 진실된 내 감정을 담아내야 합니다. 완벽한 문장이나 문법에 집착하기보다는 한국어로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나만의 말투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1년이 넘도록 IH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마침내 AL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시간 낭비, 돈 낭비 하지 않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공부법을 바꿔보세요. 분명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장담합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